유전자 편집 기술, 이걸 들으면 뭐랄까 거의 공상 과학 소설 같잖아요. 네, 그렇죠. 질병의 DNA를 직접 수술해서 고친다는 거니까요. 네, 그 근본 원인을요. 그런데 이 눈부신 약속이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이란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충돌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두 바이오 기업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인류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근본적인 위험이 있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그리고 세렙타 테라퓨틱스 이 두 회사에 닥친 시련을 보면서 바이오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아찔한 위험 사이의 줄타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텔리아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인텔리아 이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크리스퍼 기술의 선두주자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치료제가 넥스지하고 롬보지였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치료법들이 기존의 약처럼 매일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단 한 번의 치료로 질병의 원인을 그냥 영구적으로 제거해버리는 말 그대로 완치를 목표로 하거든요. 와, 단 한 번으로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한 번 몸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건 엄청난 위험이기도 합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냥 약을 끊는 수준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요. 그 넥스지가 치료하려던 병이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병인가요? 이게 간에서 만들어지는 특정 단백질이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건데요. 네.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끈적끈적한 찌꺼기처럼 변하는 병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심장이나 신경계에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장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아, 근데 넥스지의 접근법은 아주 대담했습니다. 바로 그 찌꺼기를 만드는 유전자 자체에 전원 스위치를 영구적으로 꺼버리겠다 이거였으니까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습니다. 넥스지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한 분이 급성 간 손상으로 사망하면서 미국 FDA가 임상시험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아, 개발 중인 신약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건 그야말로 회사에 터진 핵폭탄급 악재죠. 잠깐만요. 그럼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약이 승인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야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약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조사가 진행 중이죠. 아, 아직은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병에 현재 다른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안이 없군요. 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넥스지가 위험할 수 있어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정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품 설명서에 치명적인 간 기능 부전을 유발할 수 있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문구를 넣는 조건으로 제한적인 승인을 내주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제한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버틸 수 있느냐도 관건이겠네요. 자금은 좀 충분한가요? 그나마 그건 다행인 부분입니다. 거대 제약사인 리제네롤과 파트너십을 굳건하게 맺고 있고요. 2027년 중반까지는 회사를 운영할 현금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시간은 좀 벌었네요. 네, 그 시간 동안 다른 파이프라인인 롬보지 출시를 준비하거나 초기 단계의 연구를 진행할 여력은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사망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이상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거죠. 인텔리아의 경우는 그야말로 개발 단계에서 터진 폭탄이었네요. 그런데 만약 이 폭탄이 이미 시장에 풀려서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사렙타 테라퓨틱스가 마주한 어쩌면 더 끔찍한 악몽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렙타의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는 듀셴 근위영양증이라는 희귀병 치료제입니다. 네. 근육을 지탱하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서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정말 끔찍한 병이죠.
엘레비디스는 이 병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고요. 연간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FDA 승인을 받아서 시판 중이던 이 약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엘레비디스를 투여받은 환자 2명이 급성 관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건 임상시험 단계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시장에서 실제 환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던 약에서 사망자가 나온 거니까요. 충격은 즉시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났습니다. 3분기 총수익이 전년 대비 15%나 감소했고 흑자를 내던 주당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숫자만 봐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네요. 그런데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설상가상으로요. 사렙타가 개발하던 또 다른 유전자 치료제가 있었는데 그 임상시험에서도 똑같은 원인, 똑같은 원인이요? 네, 급성 관부전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약의 개발은 즉시 중단됐죠.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한 가지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한 핵심입니다. 한 해 동안 두 개의 다른 약물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 이건 개별 약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넘어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렙타가 사용하는 유전자 치료 기술 플랫폼,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그 근본 기술 자체에 뭔가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엘레비디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만들 다른 약들에도 똑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엘레비디스만의 문제였다면 주가가 폭락한 지금이 오히려 싸게 살 기회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회사의 다른 모든 신약 파이프라인에까지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약에서 간 손상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럼 엘레비디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약 역시 다른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의약품에 붙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인 박스 경고문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스 경고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건 약품 라벨에 붙는 일종의 사망 경고 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경고 딱지요? 네, 검은색 테두리 상자 안에 경고, 이 약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크게 써놓는 것과 같아요. 사실상 이 약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셈이죠. 와,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소송을 우려해서 처방을 극도로 꺼리게 되고 이건 곧 판매량의 치명타를 의미합니다. 블록버스터가 될 거라던 꿈은 사실상 좌절된 셈이죠. 오늘 우리는 엄청난 과학적 가능성이 안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두 가지 사례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인텔리아는 개발 과정에서, 사렙타는 시장에 나온 후에 치명적인 위험이 드러났죠. 바이오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혁신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요. 특히 다른 선택지가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이 약들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쫓는 과정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 기적의 신약이라는 헤드라인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눈부신 가능성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과학자들의 고민과 환자들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 기술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지는 미래에 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간절한 필요와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대안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진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답 없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우리의 대화가 남긴 의미 있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